헬로 하이.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여러분.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인가? 제가 드디어 라이브를 켰습니다. 예스. 할 말이 너무 많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자, 뭐부터 얘기할까요? 무엇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무슨 얘기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밥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첫 모자를 게시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또 컴백을 했으니까 컴백 얘기를 또 해야겠죠? 저희가 뭐야 벌써 투게더 얘기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투게더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일단 저희가 쇼케이스 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쇼케이스를 대면으로 처음 해봤잖아요. 대면 쇼케이스를 데뷔하고 나서 찐으로 처음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뭔가 음악 방송에서 사전 녹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약간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울컥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고 하네요. 눈물은 왜 안 흘렸냐면, 그러게요. 눈물이 맺히긴 했지만 울컥했지만 흘리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투게더 얘기를 해볼까요? 쇼케이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곡이 원래는 3주년 노래였어요. 3주년 기념으로 쓰려고 썼었던 곡이었는데, 그래서 한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혁이가 처음엔 3월 달쯤에 제가 3주년을 기념해서 곡을 한번 단체로 써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3개월 안에 작사 작곡을 다 완료하고 그거를 녹음까지 끝내고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과반수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하게 됐죠. 저도 하게 됐는데, 일단 그 비트부터 일단 찾았어요. 일단 어떤 느낌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멤버들이랑 일단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비트도 제가 찾아서 멤버들한테 들려주고 이런 느낌으로 쓰면 좋겠다, 그거를 해서 찾아서 멜로디 작업을 했죠. 멜로디 작업을 했고, 그래서 투게더의 멜로디는 다 제가 쓴 거예요. 투게더 멜로디는 다 제가 썼고, 멜로디는 좀 금방 쓰는 편인데, 멜로디는 금방 쓰는 편, 가사 쓰는 게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투게더 멜로디를 다 완성시키고,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잖아요. 후렴 부분이 먼저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투게더에서 후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벌써 나왔고.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만든 거에 있어서 확신이 그렇게 있진 않았었거든요. 확신이 있진 않았는데 혁이가 듣고 그 후렴이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믿고 그냥 일단 진행을 했죠. 진행을 했고 멤버들한테도 일단 완성된 거를 들려주니까 다행히도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멜로디를 만드는데 그 한창 그 3월에서 6월달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녹음을 빨리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돼요. 녹음 그 멜로디 작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그 이어폰에다가 이어폰 꽂고 녹음하고. 저기요,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거리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맛있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거 꽂고 녹음하고 계속 수정하고, 그래서 계속 했죠. 지금 혁이가 있어요. 그래서 멜로디를 다 완성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들어갔을 때 가사 주제를 일단 생각을 좀 했어요. 가사 주제를 좀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 아무래도 이제 6월이니까 6월 달에 내려고 했었던 데뷔 3주년 곡이니까 팬송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 가사를 전반적으로 거의 다 쓰기는 했는데, 제 역할은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이 가사를 참여를 하면은 그 참여한 가사를 혁이랑 같이 믹스하고, 혁이가 가사 쓴 랩도 같이 보면서 좀 수정하고, 전반적으로 좀 조립하는 식으로도 하고. 벌스를 제가 썼거든요. 일단 벌스랑 사비, 벌스랑 후렴을 제가 썼고, 브릿지도 제가 썼고, 프리도 제가 썼고, 거의 다 썼어요. 근데 멤버들이 아이디어를 좀 많이 줬고, 벌스 가사를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가사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첫 가사가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을까봐 눈을 감아 오래 기다려왔어 잡은 두 손이 바래왔던 날의 너와 나를 제가 썼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소원을 빌 때 눈을 감고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아서 오랫동안 우리 이 본인이 잡은 두 손이 바래왔던 날의 너와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눈을 감고 오랫동안 바래왔던 날의 너와 나를 기다려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시작이 눈을 감으면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눈을 감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제 제가 멜로디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가사 작업할 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약간 들었을 때 완전히 좀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완전 이거는 가사를 모르고 들어도 멜로디 자체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진짜 멜로디 자체에 좀 그런 드라마틱한 거를 주기 위해서 좀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후렴 부분을 보면은요, 이게 그 다음 긴 꿈을 꿨던 우리 둘의 마음이 노을빛이 비춰줄 순간에 닿을 수 있게, 이거는 사실 결이 형의 그 가사에서 제가 좀 디벨롭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결이 형이 썼고요. 결이 형이 썼고 제가 여기서 좀 더 디벨롭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는 점. 그리고 이제 후렴으로 넘어가 볼까요? 후렴으로 넘어가면 이제 외로운 밤 끝에 지켜온 꿈들의 발걸음을 맞추고 이 길 너머 빛이 따라가줘도 제가 썼는데요. 이건 근데 되게 사실적인 가사라서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로운 밤 끝에 지켜온 너와 나의 꿈에 발걸음을 맞춰서 이 길 너머의 빛을 따라가자.
이런 겁니다. 네네네. 대충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거고요. 너무 많이 풀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브릿지로 넘어가 볼까요? 브릿지의 가사를 되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브릿지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좀 되게 감동적인 포인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길의 마지막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단 걸.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이게 사실 투게더라는 게 멤버들끼리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아무래도 팬송이다 보니까 엘링들이랑 저희의 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 자체도 저희가 엘링들한테 해주는 내용으로 썼거든요, 가사를.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썼는데 2절 시작할 때 제 파트가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너무 아픈 상처에 또 울어도 함께 견뎌준 그런 너라서 내일을 꿈꿔 라는 이 가사를 제가 썼는데요. 뭔가 이 가사를 어떤 생각으로 썼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어두운 밤이 사실 저희의 시련인 거죠. 저희의 아픔인 거고, 이 시련 너머에 우리가 바라던 그런 꿈이 아니라 아픈 상처에 또 울더라도 옆을 항상 지켜준 엘링이라서 다시 한번 내일을 또 꿈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내일을 꿈꾼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네. 대충 이런 느낌으로 쓰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저희가 실제로 이 작업 기간이 살짝 길었는데, 저희가 쇼케이스 때도 말을 하긴 했지만 일본 공연이 있을 때, 일본 공연에 있을 때 혁이랑 같이 방을 썼는데, 혁이랑 방에서 그 공연 스케줄이 없는 날에 방에서 계속 더 고민을 했어요. 이 가사를 계속해서 썼고, 그때도 일본에서 공연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투어가 있었잖아요. 북미 투어가 있었는데 북미 투어 전까지 녹음을 아예 다 끝내놔야 되는 상태였어가지고 급하게 녹음을 다시 진행하고, 녹음을 제가 받고, 그리고 멤버들이 녹음을 다 끝내서 제가 또 코러스 작업을 또 제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음원을 들으면은 그 백그라운드 보컬이라고 하죠, 거기에 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러스를 작업을 해서 그 북미 투어 가기 전날까지 코러스 작업을 계속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비행기를 탔죠. 굉장히 그렇게 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고, 그때가 딱 이제 6월 전이라서 몰아붙여서 딱 작업을 해서 들려드렸는데, 회사에서도 너무 감사하게 또 그냥 미리 공개하기가 아깝다고 해주셔가지고 다행히도 이번 앨범에 또 수록을 올리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 곡이 그냥 물론 미리 공개를 하면 어떤 사운드 클라우드나 그런 데 공개를 하면은 세상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뭔가 사실 접근성 자체가 그냥 이런 어떤 음악 플랫폼에 나오는 게 사실 접근성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곡이. 그리고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이 곡을 올리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투게더는 이런 곡이 있습니다. 멤버들도 많이 참여를 해줬어요. 멤버들도 많이 참여를 해줬고, 그리고 편곡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야, 대충 약간 이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투게더는 이런 비하인드가 또 있었죠. 그래서 들으시면서 계속 가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랩은 혁이가 다 썼고요.
제가 사실 가사적인 부분에는 혁이한테 좀 기대고 간 부분이 되게 많아요. 곡 이름이 처음부터 투게더가 아니었어요. 투게더는 진짜 찐 마지막 제목이었고요. 근데 이거 전 제목을 말해도 되나? 말해도 돼요? 이거? 원래 투게더가 아니었어요. 원래 투게더가 아니었고 2개 정도 있었어요. 말해도 되나? 뭐였냐면은 일단 한국어 가사였고 그게 잠시만요. 예,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투게더라는 제목은 혁이 아이디어였고요. 이거랑 일단 곡의 이 제목은 투게더는 혁의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사실 투게더보다 다른 제목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여러 번 말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투게더가 되게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한국어 가사였는데 다시 우리라는 가사였어요. 다시 우리. 그리고 사실 영어 제목 가제목이 투게더였어요. 다시 우리의 영어 제목이 투게더였고 이게 첫 번째 제목 후보였었고 두 번째 후보 제목은 클로버였었거든요. 클로버가 사실 뭐 되게 네잎클로버를 하면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클로버의 잎 개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클로버가 그냥 그 자체로 되게 행복, 행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클로버라는 그런 약간 행운, 행복 이런 걸로 좀 하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해봤는데 또 혁이는 워낙 투게더를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접근성 자체가 근데 투게더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서 저도 투게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의한 끝에 투게더가 되었죠. Yes.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투게더가 워낙 혁이가 투게더를 워낙 쓰고 싶어 해가지고 혁이가 워낙 투게더를 쓰고 싶어 하는 게 너무너무 그렇더라고요. 내 고십 때문에 된 거 같잖아 그러면. 맞잖아 근데. PD님이 투게더 좋다 했잖아. 아니 근데 클로버가 더 좋다고 하셨어. 뭔 소리야. 아니 너가 우겨서 한 거는 맞아. 공연 생각해보니까 투게더가 더 낫다 이러셨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결론이고 어쨌든 투게더의 비하인드는 대충 요런 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멤버들 참여 뭐 라노 형도 참여했고 결 형도 참여했고 루민 형도 참여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 참여한 멤버들이 그러니까 워낙 아이디어를 주고 제가 거기서 골라서 써서 본인들도 어디에 본인 가사가 수록되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한번 나중에 멤버들이 라이브 할 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투게더는 이런 느낌의 가사입니다.
자, 이제 또 레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레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레인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곡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곡이고요. 이거는 멜로디부터 멤버들이랑 같이 공동 작업이에요. 멜로디부터 공동 작업이고, 저는 제 파트의 멜로디를 제가 썼고요. 레인의 제 파트를 제가 썼습니다. 이거는 언제 만들었냐면, 이거는 좀 늦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일본 첫 번째 때 처음 일본 공연 끝났을 때,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일본 공연 갔을 때, 2번 갔을 때, 그때도 완성이 되지 않았었던 곡이에요. 그때도 완성되지 않았었던 곡이라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가사를 계속해서 했었던 곡이죠. 제가 생일 때 안 나와서 오히려 좋아할 거라던 곡이 레이는 아니었고 투게더였어요. 투게더. 그래서 사실 일본에 그때 공연을 하고 있을 때, 2번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출발할 때부터 또 계속 했었고, 일본 공연 끝나고 한국 돌아오자마자 바로 작업하러 다시 작업실에 갔고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나온 친구입니다. 레인 이 친구는 진짜 이게 마지막으로 나온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쓴 가사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그 후렴 첫 가사를 제가 썼어요. 거울에 비친 눈에 흐르는 빗방울은 뚝뚝뚝 굳히지 않고 뚝뚝뚝. 이 가사를 제가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 뚝뚝뚝은 원래 있었던 가사인데, 이게 원래 그 혁이가 처음에 썼던 가사가 뚝뚝뚝이에요. 이 뚝뚝뚝을 꼭 살리면 좋겠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뚝뚝뚝은 살리고, 그렇게 해서 거울에 비친 눈에 흐르는 빗방울은 그치지 않고 라는 가사를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다른 데도 썼는데, 이제 또 같이 쓰고 이제 합치다 보니까 정확히 어느 구간에 제가 들어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레이는 사실 되게 저희가 이 앨범을 준비를 딱 했을 때 컨셉부터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정했어요. 이 컨셉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멤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나왔던 게 장마가 생각이 나가지고, 장마라는 아이디어를 멤버들이 줬을 때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했었던 게, 막 되게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작게 났던 상처랑 흠집이 비 때문에 계속 커지고 계속 더 깊어지고, 이런 상처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약간 거울을 보면은 이제 눈에 흐르는 게 눈물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눈에 흐르는 빗방울이 사실 진짜 비가 아니라 눈물을 비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저희의 얘기, 저희가 약간 지금 좀 힘들고 약간 좀 슬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산이 돼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 많은 우산이 되어주고 계셔가지고, 진짜 저희의 얘기를 담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투게더를 쇼케이스 때 부르면서 울컥했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명확하게 있는데
투게더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 쇼케이스를 하면서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었던 게 있어요. 제가 사실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약간 좀 두려움이 되게 많고 걱정도 너무 많고 흔히 말해서 좀 무서워하는 게 굉장히 심했어요. 한번 그렇게 크게 아프고 나서 남미 투어에서 이제 몸이 좀 아프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무서움도 되게 많았었고 두려운 것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앨범이 저한테 정말 뜻깊었던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앨범 제목에서부터도 오는 게 있지만 뭔가 다시 무대에서 좀 더 재미를 느끼고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이 스스로 즐겁게 느껴지기를 원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번 쇼케이스 때 뭔가 제 스스로 그런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좀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무대 위에서 누군가한테 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 아무리 무섭고 약간 두려워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무대 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진짜 무섭고 두려웠어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 의도대로 성공했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뭔가 그래서 이번 쇼케이스가 되게 그랬었던 게 사실 투게더를 작업을 하면서도 저희가 올해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겪었던 것도 되게 많고 힘들었던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 투게더라는 곡을 들을 때마다 사실 울컥하는 포인트가 되게 있기는 한데 이 가사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무대 위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뭔가 올해 있었던 약간 뭐 여러 가지 힘들었었던 일들 중에 그런 것들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뭔가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은 그 너무나도 그러니까 저희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쇼케이스 그 자리에서 저희가 힘들었었던 올해에 작업을 했던 이 곡을 부르니까 더 와닿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쇼케이스 때 이 곡을 부르면서 혹시라도 울면은 어떡하지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딱 전주가 들리면서부터 약간씩 좀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해가지고 근데 이 투게더라는 곡이 사실 저한테도 되게 쉽지 않은 곡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쇼케이스에서 무사히 이 곡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에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큰 짐이 좀 덜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좀 덜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또한 너무 다행이고 그래서 이번 앨범이 특히 단순히 좀 작업을 많이 참여해서라기보다도 진짜 저희의 이야기들로만 담은 앨범이라서 더 뜻깊고 더 뭔가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땡스 투 멘트도 사실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게 되신다면은 다 같은 마음가짐으로 썼습니다. 다 같은 마음가짐으로 썼죠. 특히 올해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되게 스킬도 되게 많았었고 바빴었고 정신없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행복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근데 뭔가 그러면서 겪었던 온전한 약간 제 엘링들이랑 저희와 그리고 또 멤버들끼리의 얘기를 좀 더 진솔하게 담아보자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많은 그런 고민을 했었죠. 레인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완전 쥐어짜서 진짜 초집중해서 쓴,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투게더는 좀 시간을 오래 두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랬었죠. 어쨌든 그 때문에 이번, 근데 사실 키스미 베이비도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주셨어요. 쏟아주셔가지고 사실 전혀 지금까지 그려왔었던 것처럼 모든 곡들이 사실 전혀 가볍지 않고 굉장히 깊이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또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키스미 베이비라는 곡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 저는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키스미 베이비가 탄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잖아요. 옆에서 멤버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키스미 베이비를 들으면은 굉장히 노력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키스미 베이비도 사실 들을 때마다 굉장히 또 감사한 곡입니다. 뭐 네버랜드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투게더라든지 레인이라든지 스릴이라든지. 그래서 이 앨범의 컨셉이 정해질 때 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앨범 컨셉이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정해졌을 때 제가 옆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앨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뭔가 이해가 되고, 저희의 얘기라는 게 이해가 되고, 사실 그렇게 임하기도 했어가지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앨범 자체를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곡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희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모든 이제 저희 회사의 각 파트에 계신 모든 임직원분들께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약간 하나씩 이제 컨텐츠가 공개될 때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굉장히 좀 후련한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직원분들께서도 너무 감사하게도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뭔가 이번 앨범 통해서 저 스스로 느낀 것도 되게 많고 감사한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뭐 저희를 옆에서 가장 관심과 사랑으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희를 옆에서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신, 이제 기다려 주신 엘링 분들한테도 사실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이 한 앨범에 모든 시간과 그런 노력을 투자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은 사실 저희를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이제 많은 엘링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뭔가 모든 게 하나의 유기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엘링들 때문인 거고, 모든 임직원분들께서도, 모든 파트에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굉장히 애정도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사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더 애정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앨범입니다. 그래서 쇼케이스 날 때 기대가 너무 됐어요. 기대가 엄청 됐고, 이걸 드디어 공개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도 기대가 너무 많았고,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했죠. 왜냐면
무대에 올라간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그냥 막 엄청 쉽고 약간 심플한 느낌이 아니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무사히 잘 끝내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하나 약간 되게 감명 깊게 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제가 쇼케이스 당일 날에도 혁이한테 말해줬던 건데, 그 용기가 있다는 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라고 그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용기를 많이 못 냈었던 게 두려움이 좀 컸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용기 내기 어려웠었는데 그 글을 보고 나서 뭔가 오히려 더 간단해졌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느낌? 사실 쇼케이스 당일날에 혁이가 네버랜드를 준비하면서 답지 않게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이한테도 이 말을 해줬죠. 저는 쇼케이스 당일날에 사실 뭐 조그마한 실수들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희의 쇼케이스의 하나의 완성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번 쇼케이스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6명으로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멤버들끼리 더 의견을 모아서 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다 같이 이제 멤버들끼리 열심히 해준 것도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완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쇼케이스 당일날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감사함이 정말 많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고생이 좀 있었죠. 준비하는 기간 동안 힘든 것들도 좀 있었고 고생도 좀 많았고, 근데 사실 저희만 고생한 게 아니라 다 같이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 힘든 티를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멤버들끼리서도 같이 화이팅하고 그걸 이제 좋게 봐주시는 엘링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었던 또 이제 앨범 제작기가 있었죠.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앨범 제작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투게더 쇼케이스 때 투게더 하면서 약간 울컥을 한 모습을 보시고 약간 좀 황당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근데 왜냐면 저는 그 스토리 그 과정 안에서 다 지켜보고 다 느꼈었던 것들에 대해서 드디어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울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처음 약간 제가 약간 좀 울컥하는 모습을 보고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안 우니까, 우는 모습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안 울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도 나름대로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든 것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담겨있는 노래다 보니까 더 울컥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민이 형이 옆에서 울컥했다고 했을 때도 영민이 형도 이랬었거든요.
경민이 형이 같이 울컥해줘서 머쓱하지 않았어요. 저는 혁이는 울 줄 알았거든요. 혁이는 울 줄 알았는데 안 울더라고요. 혁이는 또 머쓱하게 또 팀 내에서 유일한 T 2명이 울컥해가지고. 근데 또 이제 콘서트 때는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규모도 사실 더 커지고 뭔가 하나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콘서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더 약간 울컥하는 게 좀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쇼케이스에 대한 비하인드는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쇼케이스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냐고요? 저는 솔직히 뭔가 8, 90 정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반적인, 그러니까 쇼케이스 공연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훑어봤을 때도 그렇고 뭔가 제 내면에서 좀 더 두려움을 이긴 느낌이라서 8,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쇼케이스 끝나고 굉장히 후련했어요. 되게 후련했고, 그래서 제가 아마 어디서 한번 말했는데 쇼케이스가 첫 이제 이 앨범을 보여주는 첫 시작인데 너무 후련했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콘서트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곡이 또 생기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셋리스트도 좀 더 다양해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의 콘서트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켓이랑 뮤비 비하인드. 자켓을 먼저 찍었거든요, 저희가. 자켓 사진을 먼저 찍었어요. 자켓 사진을 먼저 찍었는데 굉장히 착장이 4벌 정도 됐었죠. 자켓 전날까지 그때 뮤비가 얼마 안 남았었고 안무 배울 시간이 없어서 자켓 전날에 밤새서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아서 자켓 찍는 그날까지, 자켓을 찍기 전까지 레슨을 받았다가 자켓 찍으러 스케줄을 이동을 해서 자켓을 촬영을 했죠. 자켓 촬영을 했는데 아침부터 했다가 거의 한 12시 가까이쯤에 끝났나, 저녁? 그때까지 촬영을 했어요. 왜냐면 착장이 많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잘 찍어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 실린 제 사진들은 너무 만족하고요. 하루 만에 다 찍었죠, 착장을. 하루 만에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앨범에 실린 사진들 너무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찍어주시기도 했고 열정 있게 찍어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자켓은 한 그런 식으로 했죠. 자켓은 근데 막 딱히 특별한 그런 거는 없었고요. 뭐가 있었나? 근데 저희가 그 자켓 찍는 날에 뭐 되게 약간
지금 하나둘씩 공개되는 아이디 영상들을 촬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번 앨범이 어떻게 나오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저희는 모르다 보니까 화보집처럼 나온다는 그런 내용들을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앨범이 나온 거를 보니까 진짜 화보집처럼 나온 거예요. 일단 표지부터. 그래서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앨범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 그 뭐지? 음악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은 저희 앨범 표지 포스트 그게 프로필 그 사진도 앨범 사진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좀 잡지처럼 나와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켓 촬영이 끝나고 바로 이제 또 연습실로 와서 멤버들이랑 다시 또 키스 미 베이비를 연습했죠. 저는 사실 솔직하게 자켓 끝나고 와 이거는 진짜 쉬어야 될 것 같다. 자켓 끝나고 잠을 안 자고 촬영을 열 몇 시간을 했는데 가서 연습을 또 하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못할 짓이다. 진짜 못할 짓인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는데 도저히 쉴 수가 없는 스케줄인 거예요. 안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뒤에 뮤비를 찍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진짜 쉴 틈이 없어서 자켓 찍기 전날까지도 레슨을 받고 자켓을 찍고 자켓이 끝나고 연습실로 바로 가서 멤버들이랑 또 연습을 했죠. 전 솔직히 그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가 막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자켓 끝나고 연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와우,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준비한 만큼 결과물이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창 되게 약간 막 스케줄이 막 완전 휘몰아쳤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뮤비라든지 자켓이라든지 촬영을 해야 되는 시간 아니면은 거의 다 잤던 것 같아요. 자느라. 그래서 휴대폰 연락도 못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제가 스케줄이 막 휘몰아쳤을 때 소식이 약간 뜸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약간 그때예요. 모든 큼지막한 스케줄들이 다 몰려 있을 때 그거를 소화해내느라 촬영 때는 일을 하고 아닐 때는 눈을 붙이고 있었고 그랬었죠. 네. 뭐 뮤비 비하인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뮤비 비하인드는 다 풀린 거야? 뮤비 비하인드는 근데 뭔가 되게 이번 뮤비는 되게 신기한 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신기한 거를 되게 많이 했고 처음으로 이제 세트가 하나도 없었고 야외에서 하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혁이가 지하철역에서 찍는다고 했을 때 저도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없더라고요, 지하철이. 좀 아쉬웠지만 되게 약간 비주얼 필름 같이 나온 것 같아서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세트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도 지하철 막 이런 데 가고 싶었고 그런 데서 약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좀 아쉬웠죠. 저는 이제 제가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느 한 옥상에 있는 버스 정류장 옥상에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런 게 또 있었죠. 원준이가 또 이제 운전도 했잖아요. 그것도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사실 세트라고 하기가, 저희가 사실 세트, 그동안 세트 촬영은 거의 약간 엄청 큰 약간 그런 뮤직비디오를 전문으로 찍는 엄청 그런 큰 약간 스튜디오 같은 데서 했다 보니까 그냥 약간 야외 촬영하는 느낌이었어서 좀 새롭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굉장히 또 많이 했고요. 이번 뮤비 촬영하면서. 근데 그게 또 재미있었어요. 모기는 사실 MSG를 좀 신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왜냐면 저는 모기가 모기에 진짜 안 물리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모기에 진짜 안 물리는 체질인데 어떤 비하인드가 있냐면 사실 모기 물렸다는 얘기가, 저는 근데 모기를 거의 안 물렸거든요. 왜냐면은 긴 옷 긴 팔을 입었었고 긴 팔 긴 바지를 입었었고 제가 모기 안 물리기도 하고 날씨가 완전 여름도 아니었었죠. 근데 이제 재미를 위해서 조금 더 부풀렸다. 재밌었잖아요. 재밌었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재밌었잖아요. 재미있으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말 디벨롭이라고 하죠. 이런 걸 디벨롭. 어쨌든 이런. 아 맞다. 안경 얘기가 있네. 맞아. 아 맞네요. 제가 안경 얘기를 푼다고 했는데 까마득한 예전이라서 기억이 안 났었네. 까먹었었네. 안경 얘기가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되셨더라고요. 제 다리 한쪽이 부러진 거를. 제가 말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냥 다리 부러진 채로 그냥 쓰고 다니는 거에 불편함이 없었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석이 아니라 그거니 저희 휴가 때 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부모님께서 안경도 들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 너무 강경하게 들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들고 갔죠. 들고 가서 안경을 또 바꿨습니다. 하마터면 못 바꿀 뻔했어요. 또 연휴 기간이라서 못 바꿀 뻔했지만 다행히게도 고쳤습니다. 테를 바꿨어요. 테를 바꿔서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제가 렌즈에 껴가지고. 다행히도 아직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뿔테예요. 검은 색깔이고 거의 차이가 안 날걸요? 자세히 봐야지 알걸요? 차이는 별로 없는데 또 이번에 집을 갔을 때 짬뽕이를 또 오랜만에 보잖아요. 좀 걱정을 했었던 게 짬뽕이가 또 안 보는 시간에 비해 짬뽕이랑 저랑 만나는 시간에 비해서 안 만나는 시간이 월등히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또 예의 없이 굴면 어쩌나, 저한테 예의를 반 말아먹고 행동하면 어쩌나, 그래서 저와의 스킨십이 없어지면 어쩌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했으나 짬뽕이가 갑자기 이제 또 다가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기억을 하고 있었나 봐요. 다시 리셋이 아니라 거기서 멈췄었 정립이었나 봐요. 그 친구의 친밀도에 대한 거는 리셋이 아니라 정립인가 봐요. 저는 사실 걱정을 좀 했거든요. 짬뽕이가 예의를 막 사료랑 같이 말아 먹었으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이 친구랑 친해지기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니까 또 처음에는 약간 낯가리는 듯 하다가 또 다가와 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짬뽕이 사진도 좀 찍고 셀카도 찍을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풀떼기를 좀 빌려가지고 찍었지만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짬뽕이도 좀 많이 만져주고 짬뽕이와의 뽀삐뽀삐도 찍어주고 절망편이지만 그랬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뭐지? 그 뮤비 찍고 막 자켓 찍고 이런 앨범 준비하면서 사실 잠도 못 자고 그 뭐지? 되게 레슨도 되게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한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살이 잘 안 쪘거든요. 그래서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살 빠지는 게 오히려 더 저한테 수월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자켓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약간 이런 외적인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외적인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무사히 그런 큰 스케줄 컨텐츠들이 다 끝나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휴가를 갔는데 오랜만에 또 부모님을 뵙는 거다 보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부모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명절 음식을 일단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칼로리가 높잖아요. 근데 기름지고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전을 좋아하거든요. 전을 좋아하는데 전을 다양하게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그 먹는 이제 명절의 맛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굿굿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근데 휴가 기간 동안 먹는 거를 너무 많이 먹었다 보니까 휴가가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하고 남아있는 스케줄들을 이제 다시 하려고 했는데 살이 갑자기 막 불어난 거죠. 물론 몇 킬로 차이지만 살이 갑자기 막 불어난 거죠. 근데 이거를 힘들지 않게 빼고 유지하는 거는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고요. 식단하는 것도 좀 가볍게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고생이 좀 있었어요. 고생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행히 또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운동도 하니까 저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너무 헤비하게 먹지 않고 약간 그냥 먹으면은 딱 괜찮게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식 먹어요. 와, 제가 점심을 라노 형이랑 자주 먹잖아요. 라노 형이랑 자주 먹는데 라노 형이 그 의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식단을 다 공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먹었는지 말을 안 해도 엘링들은 제가 뭘 먹었는지 알고 있고 제가 뭘 먹었는지 공유하지 않더라도 저희 라노 형님께서 친절하게 저의 메뉴까지 공유해 주셔서 엘링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근데 라노 형이랑 점심을 자주 먹다 보니까 저는 밥 먹고 있을 때 라노 형은 이제 DM 보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 근데 밥 먹을 때 휴대폰을 안 하거든요.
밥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밥 먹을 때 휴대폰 보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밥 먹으면서 휴대폰을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요. 그 눈앞에 밥이 있으면은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코 박고 먹지는 않고요. 점잖게 먹지만 완뚝 사진 완뚝 못했어요. 국물을 다 안 마셨습니다. 아, 저도 샤브샤브를 먹고 싶거든요. 왜냐면 샤브샤브가 진짜 효자 음식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너무 건강한 음식이고 굉장히 프레시한 음식이면서도 가볍게 먹을 수 있어요.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샤브샤브가 너무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휴가 갔을 때도 본집에 있을 때도 샤브샤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샤브샤브는 간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샤브샤브야 엘링이야? 샤브샤브는 음식이고 엘링은 사람이죠. 먹을 거와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음식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의식주 중에 그냥 단순히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 반응. 저한테 의식주가 사람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저한테는 엘링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런 거죠. Yes, thank you. 여러분, 어쨌든 이제 또 저녁이 늦었다 보니까 얼른 이제 다들 주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키스미 베이비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수록곡들도 진짜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랜만에 캡처 타임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네네네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이제 얼른 주무세요. 저도 이제 얼른 퇴근을 해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잤는데도 굉장히 피곤하네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예, 잘 씻고 주무시고, 밥도 맛있는 거 드시고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불 따뜻하게 덮고 주무시고요. 예. 고생 많이 했고요. 내일도 파이팅 합시다. 예.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